나라불문 누구나 선망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나 운동 좀 했어 라며 자랑할 때 가장 자신있게 보여주는 이 부위는 복근입니다. 다른 근육들과는 달리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선명하게 보이는 복근은 꾸준한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의 산물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관리의 상징으로도 인식됩니다. 또한 복근보다는 조명을 덜 받으며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관심이 생기는 또한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육이 척추 기립근입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복근과 코어 전체를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15가지 논문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코어 운동법에 들어가기 앞서 소위 코어라고 불리는 근육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몸통의 앞부분을 이루는 복근은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복횡근 크게 4가지 근육으로 구성된 복합체입니다. 소위 식스팩이라고 불리는 복직근은 가슴과 골반을 모아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또한 복직근은 뒤에 말할 복횡근과 함께 복압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며 몸통이 바로 서서 안정감 있게 몸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은 몸통을 좌우로 비틀거나 구부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외복사근은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학적으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복횡근은 마치 코르셋처럼 복부 전체를 덮어 복압을 유지하며 몸통이 안정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부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몸통을 바로 세우고 복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소위 전신 운동을 할 때 복부를 단단히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복횡근의 복압 상승과 체간 유지 능력을 높여주는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프팅 벨트입니다. 리프팅 벨트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의 기록이 천차만별인 것을 생각하면 복횡근이 몸통 안정성에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직립보행을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은 극근, 췌장근, 장肋근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반부터 목까지 길게 연결되어 척추를 세우거나 회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복근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2006년 에스카밀라 박사 연구팀은 크런치, 행잉 레그레이즈, 윗몸 일으키기, 리버스 크런치, 앱 롤아웃 등 12개의 복근 운동의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모두 앱 롤아웃이 가장 높은 근섬유 동원율을 보였으며 행잉 레그레이즈도 훌륭한 복근 동원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2008년 유다스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크런치, 리버스 크런치, 사이드 브릿지, 앱 롤아웃 등 다양한 복근 운동의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앱 롤아웃에서 복직근, 내외복사근 모두 가장 높은 근섬유 동원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두 연구에 따르면 앱 롤아웃 혹은 행잉 레그레이즈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근을 동원하는 운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아니 크런치나 윗몸 일으키기가 희망장 아닌가요? 그 해답은 2013년 고샬 박사 연구팀의 코어 근육 고립 운동과 다중 관절 운동 비교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샬 박사 연구의 결과 코어 근육은 보통 혼자 쓰일 때보다 엉덩이, 어깨 관절 등과 함께 다이내믹하게 사용될 때에 더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앱 롤아웃이나 행잉 레그레이즈처럼 온몸의 협응 능력을 사용하여 몸통을 구부리는 동작이 크런치 같은 복근 고립 동작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죠. 또한 고샬 박사 연구에 의하면 척추 기립근 또한 마찬가지로 슈퍼맨이나 백 익스텐션 같은 동작보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다중 관절 운동이 협응 능력을 더 크게 요하며 따라서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온몸의 협응 능력을 사용하는 유명한 코어 운동 하나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플랭크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플랭크가 마치 최고의 코어 운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숀펠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전통적인 플랭크는 복직근과 내외복사근, 척추기립근 모두에서 아주 낮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즉 플랭크는 입문자에게는 훌륭한 코어 운동일 수는 있겠지만 운동에 짬이 찬 중급자 이상부터는 시간 대비 매우 비효율적인 코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플랭크로 1분 이상을 수월하게 버티는 중급자 이상부터는 등에 원판을 올려놓거나 팔을 앞으로 뻗는 변형 동작을 통해 난이도를 높여 플랭크를 효율적인 운동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인들 사이에서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같은 고중량 다중 관절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코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는 사실일까요? 2009년 윌라슨 박사 연구팀과 2014년 아스페 박사 연구팀은 1RM의 75% 이상의 무게를 사용하여 고중량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수행한 뒤 복직근과 복사근의 활성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복직근과 복사근 모두
스쿼트나 데드를 할 때 활성도가 매우 낮게 측정된 것입니다. 또한 2013년 마르투젤로 박사 연구팀은 다양한 코어 운동과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다중관절 운동의 코어 근육 활성화를 비교한 논문 40가지를 분석한 리뷰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마르투젤로 박사의 40가지 논문 비교에 따르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에서 주요 쓰이는 코어 근육은 복횡근과 척추기립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 복횡근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몸통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척추기립근은 허리를 세우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고중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일부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운동이 아니므로 아름다운 복근을 갖고 싶다면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비틀어주는 복직근과 복사근 운동을 따로 추가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인들이 가슴, 어깨, 등과 같은 부위와는 달리 코어 운동을 할 때는 무게 추가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연 복근 운동은 맨몸만으로도 근육 성장에 충분할까요? 2006년 스티븐스 박사 연구팀과 2009년 모아레스 박사 연구팀은 크런치를 1RM의 20%부터 80%까지 무게를 다르게 설정한 뒤 근전도 검사를 통해 각 무게별 복근의 활성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연구 결과 더 무거운 무게를 이용해 크런치를 했을 때 복근의 근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복근은 약 50대 50의 속근과 지근 비율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중량과 고중량 운동 모두 골고루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근도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50회나 100회 반복처럼 저중량 고방부만 반복하는 훈련 방식보다는 5에서 12RM 정도의 무게를 설정해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훈련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근이 너무 발달하는 것을 우려해 고중량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소위 식스팩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낮은 체지방과 잘 발달한 복직근.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체지방이 낮은 편이어도 복직근이 잘 발달해 있지 않으면 식스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복직근의 근비대는 멋진 식스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복직근은 비교적 작은 근육으로 근비대가 매우 힘든 근육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실 허리가 굵어서 고민이라면 복직근이 너무 발달하기보다는 복부 지방이 많거나 사이드밴드 같은 내외 복사근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정말로 허리 굵기가 걱정된다면 식단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사이드밴드 같은 복사근 운동을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멋진 식스팩을 위해서는 복직근이 잘 발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낮은 체지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럼 체지방이 얼마나 낮아야 복근이 선명하게 보일까요? 사실 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부의 피하지방 두께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체지방 15%에서도 복근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10% 이하로 체지방을 빼야 복근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체지방이 빠지는 부위의 순서도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체지방이 빠질 때 복부, 얼굴, 팔, 다리 순서로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 복부, 다리, 팔 순서로 빠지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복부에 지방을 저장하는 경향이 높으니 성별도 복근 체지방의 한 몫을 하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행잉 레그레이즈 혹은 앱 롤아웃이 복직근과 복사근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여러 관절이 협응하며 움직이는 동작이 코어 활성화에 유리하고 중급자 이상은 플랭크에서 벗어나 다른 코어 운동을 하는 게 효율적이며 스쿼트, 데드를 하더라도 복근 운동은 따로 필요할 것이고 코어 운동도 고반복의 맨몸을 고집하기보다 중량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